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예, 발표된 게 지난 4월이었죠? 19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온갖 뉴스들이 잔뜩 쏟아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결론은 이제 집단소송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저도 뭐 어쨌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긴 할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됐고, 제 결론은 이기기 힘들다라고 내려졌습니다. 일단 빌드업이 참, 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렸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SBS 뉴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있었던 뉴스였죠. 23일 뭐 2차 피해 관련돼서 뭐 어떻다, 뭐 최초 인지한 게 언제였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개인정보 보호에 신고된 건 언제고, 그러니까 대략 진짜 딱 1개월 정도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제가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SK컴즈라는 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했는데, 네, 제 추정이 살짝 틀렸죠. 이때 건보다 더 강력한 상황이었죠. 더 강력하다. 사실 지금 SK컴즈 스타일로 만약에 그때 건과 비슷하게 사고가 났다면 SKT는 아마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2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나니까 딱 이걸 보자마자 제가 딱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있어요. 아, 틀렸다. 집단소송 실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 25종이 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SBS 기사를 보면은 3년 동안 몰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왜 의문이냐면, 악성 코드, 모두 이제 그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맥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modified, access, created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맥타임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결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내가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생성된 날짜가 3년 전이다. 2022년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 파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서 손으로 수정해 버리시면 1999년에 만든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3년 동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왜 갑자기 느닷없이 3년씩이나 나왔을까? 저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걸 SKT가 진짜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3년이나? 예? 무한 투자를 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이게 말이 좀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드업에 진짜 진심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니까 23대 서버에 15대에 대하여 포렌식 및 정밀 분석 실시했는데 악성 코드 24종 발견했답니다. 어디 계열? BPF-도 계열로 24종 발견했고요. 웹쉘 1종 나왔답니다. 발견된 게 이만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변종이 대략 200여 가지 정도 돼요. 20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걸 쓰는 쪽이 중국 어느 해킹 그룹이더라. 그런데 이걸 지원받는 게 중국 그룹인지 북한이든지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잔뜩 나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 같아요. 이건 뭐예요? 국가급이다. 실제로 이게 SKT에서 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이 유출된 정보를 보통은 이 다크웹이라는 데 가서 거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해킹을 성공한 해커가 잘난 척을 하시느라고 여기에다가 일부 정보를 올려가지고 내가 뚫었는데 이거 사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 이런 식으로 여기다 공개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북한이든 아니 중국이든 어떤 다른 조직이든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일반적인 해커가 아닌 국가의 서포트를 받는, 적어도 아니면 국가급 규모의 서포트를 받는 어떤 조직의 소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딱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일반적 해커가 아니다. 일반적 해커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단어가 성립했냐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불가항력
진짜 빌드업 질입니다. 놀랐어요. 그 국회 과방위에서 그 유영상 SKT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공분을 사기 딱 좋았거든요. 공분을 사려고 저분이 작정을 하셨나? 왜 저렇게 대답을 하실까? 소위 이제 태도 문제에 있어서 왜 저런 태도일까? 저분이 바보가 아닐 텐데. 아주 뛰어난 인재실 텐데, 엄청 똑똑하신 분일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왜 공분을 사는 저 태도를 취하실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이 딱 되는 게 이분이 나오실 때 총석하실 때 뭐 그냥 하셨겠어요? 기업 내에 이제 법무팀이 존재할 거고 그 법무팀에서 모든 얘기를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종합적 검토, 뭐 대응,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쩌면 이때 이미 법무팀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면제해주고 번호 이동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못 해주겠다고 심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하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1년 대한민국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싸이월드 사건입니다. 그때도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즈였는데 3,490만 명 정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몽땅 유출된 사건이죠. 일부,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뭐 포함되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3개사가 이게 이제 합쳐져 갖고 만들어진 회사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싸이월드를 소유하고 있죠. SK 커뮤니케이션즈였는데, 근데 이게 결론이 그때 어떻게 났냐면, 사측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때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과거에 그런 그 이미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3천만 명 넘게 유출하고도 괜찮았는데 이번엔 3천만 명도 안 되잖아요. 2천만 명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거에 비하면 1천만 명이나 적은데? 네,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이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바라보면 이렇게 돼요. 이 법에 딱 여기에만 맞춰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대응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하시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했거든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도 어마어마한 지금 영업이익을 손실을 받고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안타깝지만 네, 이기기 틀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기려면은 요 정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인터파크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파크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내부에 이제 임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안 규정이라고 하는 걸 위반해가지고 이 임직원을 포함한 기업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 해달라고 했는데 2016년 사건에 대해서 한참 걸렸죠. 네. 한 6년이 지나가지고 5년 지나가지고 10만 원 배상받는 걸로 끝났습니다. SKT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질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도 이제 그 아시아경제 기사를 보시면은 불가항력적 사건인지 따져야 된다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떴다 하면 끝납니다. 귀책 사유로 판단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벌써 북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나오고 뭐 국제적 규모의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증명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빌드업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걸 2차 지금 조사 결과 발표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때 이미 SKT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집단 소송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게 소송을 진행하는 개인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을 통해서 뭐 보안에 대해서 또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이거는 인식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요.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이게 뭔가가 좀 강화되지 않는 이상 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분께서 SK그룹에 방문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대선 주자 그분에 엮어서 뭘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엮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두세요. 그냥 그래 보인다라는 정황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네, 어찌됐건 안타까운 의견을 드리게 돼서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또 이렇게 시간은 가고요. 또 우리는 또 살아남아야죠. 네, 우리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스스로 뭐 잘 찾아보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각자 도생 성공하시는 인생 사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